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경우의 수가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글씨가 너무 작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혹시 기억하나요? 이게 뭐더라? 이 경우의 수가 n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 기억하나요? n 팩토리얼이 의미하는 건 뭐죠? n 그 다음에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거예요. 얼마가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이걸 n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알겠나? 그런데 우리가 0 팩토리얼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0 팩토리얼은 0명을 1년 나열하는데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 그게 한 가지. 그래서 얼마다? 1 팩토리얼도 1이고요.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니까 2고요.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고요.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4고요.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120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0팩부터 5팩까지는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외우라고 안 해도 어차피 얘네는 너무 쉽고 요거 두 개만 외우는 거라 다 외웁니다.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열심히 막 강조하고 시험 안 봐도.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라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자, 그 다음에 NPR 계산법이 뭐죠? n-1 팩토리얼 계산법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 개수가 몇 개가 될 때까지? r개가 될 때까지. 공식은 따로 안 쓸게요, 선생님이. 이해가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n개 중에서 중복 안 돼요. 그리고 순서 따져요.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알겠나? 이걸 순열이라고 하죠. 순열. 그 다음에 NCR. 이거는 n-1 팩토리얼 계산을 몇 개 한다? r개. 이게 NPR이죠? 그거를 r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오늘 요걸 배울 거예요. 얘를 왜 r팩으로 나누는지 오늘 요걸 배울 건데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알겠나?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시 4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4, 3, 2, 1 이렇게 해요. 그럼 약분이 되죠. 4 곱하기 3은 4 곱하기 3. 그 다음에 2가 약분이 되죠. 3. 3 곱하기 5니까 얼마가 답이다? 6시 4는 15다. 맞아요? 6시 2는 얼마일까? 6시 2는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3. 그럼 3, 5 15가 되겠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냐면 C에만 있는 성질인데 6시 4랑 6시 2랑 같죠? 둘 다 15니까. 맞아요? 이게 뭐냐면 NCR은 NCN-R과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앞에 숫자 되면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7시 5야. 이거 계산하기 더럽거든. 이거 5개씩 써야 돼서. 근데 얘는 5에다 얼마 더하면 7 돼요. 2 더하면 7 되니까 얘가 7시 누구랑 같아? 2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큰 애들은 작은 애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작은 애를 바꾸면 7, 6, 2, 1 여기 3이 되니까 7, 3 얼마가 답이다? 21이 답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만 복습을 하고 그냥 오늘은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만 할 수는 없잖아, 일주일 동안. 아픈 거 이제 좀 괜찮아요?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머리 아프다는 애들이 많아. 아유, 아빠 큰일이에요. 자, 첫 번째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원순열이라고 되어 있죠. 그 너네 옛날에 낙원의 밤인가? 그 차승원이 그 나오는 그 영화 있거든. 넷플릭스 영화. 그 낙원인가? 그 차승원 나오고 그 어떤 애 모르니? 몰라도 돼. 그냥 그 중국집에 가면 원탁으로 된 테이블 있지. 그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게 원순이야. 무슨 말이냐면 그 원 테이블에 여기에 탕수육이 있었고 여기에 라조기가 있었고 다 중국 요리 모르는데 큰일 났네. 여기에 유산슬이 있었고 멘보샤가 있었어. 이렇게 멘보샤가 있었다. 근데 여기에 멘보샤가 있었고 여기 탕수육이 있었고 여기 라조기가 있었고 여기 유산슬이 있었어. 얘네들이 어떻다? 같다. 왜? 돌아간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살짝 돌리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원순열은 원판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 몇 개죠? 몇 개를 지금 원에다가 나열했죠? 4개를 나열했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아지는 게 몇 개 나올까요? 이렇게도 있을 거고 요게 또 한 칸 돌아가면 유산슬, 멘보샤, 탕수육, 라조기도 있을 거고 여기 한 칸 돌아가면 라조기, 유산슬, 멘보샤, 탕수육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여기 또 한 칸 돌아가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개를 나열하는데 4개를 나열하는데 이게 탕탕탕탕 돌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몇 개가 똑같아져요? 4개.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뭐라 그랬어요? n 팩토리얼. 근데 원순열은 그거만큼 돌릴 수 있다고요. 몇 개가 똑같아요? n개가 똑같아요. 근데 경우의 수에서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만큼 나누는 거예요. 몇 개가 똑같다고요? n개가 똑같아요. 그럼 이걸 n으로 나누는 거예요. n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n팩이 뭐예요? n, n-1, n-2, 땡땡땡 3, 2,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걸 n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n이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럼 위에 있는 분자 얘만 남는다고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n-1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 경우의 수가 n 팩토리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n개를 원에다가 나열하는 것은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된다? 원래는 똑같이 n팩인데 그걸 n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n이 여기서 나눠질 테니까 하나 작은 팩토리얼이 된다고. 그래서 원순열은 뭐가 된다? n-1 팩토리얼이. 알겠나? 이해가요? 네, 이렇게 됩니다. 끝. 원순열 끝. 이제 원순열은 근데 이렇게 하나만 선생님도 설명해 줄게요. 원순열은 원판 위에 나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 원순열은 계속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순열 경우의 수를 셀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모든 상황에서 원순열을 생각하면 너무 빡셉니다. 문제가. 원순열은 한 번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산할 때 원순열 계산을 하잖아. 그러면 그 원순열 계산한 상태에서 그 테이블에 앞정을 꽂는 거야. 그럼 그 테이블이 더 이상 안 돌아가지. 앞정을 꽂아놨으니까 안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원순열 계산을 안 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 문제 풀 때 설명할 건데 원순열 밑에다가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원순열은요 한 번만 계산합니다. 한 번만. 그러니까 요거 살 때도 원순열 계산하고 요거 살 때도 원순열 계산하고 요거 살 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원순열은 한 번만 계산을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순열로 갈게요. 이름에 중복이라는 말이 오면 같은 것을 여러 번 선택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선택 가능. 같은 걸 여러 번 선택할 수 있다. 순열이라는 말이 오면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를 따진다. 그럼 중복순열은 뭐야? 같은 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순서도 따지는 거지. 그지? 이해가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n 파이 r이라고 쓰는 거예요. 파이를 써요. 중복순열. 이게 무슨 의미냐? n개 중에서 중복도 가능하고 순서도 따지고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예를 들자면 너네 그 전쟁 영화 보면은 따닥따닥 따닥따닥 하는 거 있지. 그런 신호 보내는 거 있지. 아,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초창기에 발명된 게 모스보호라는 거잖아. 모스보호. 그지? 그 모스보호가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생겼나? 모스보호 어떻게 생겼더라? 점이 점. 그냥 점이었나? 점 이런 거였나? 그랬던 암튼 아이씨. 암튼 뭐 그런 식으로 뭐 OX로 했다고 치면은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OX면 나한테 선택지가 2개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신호를 6번 보냈어. 그럼 내가 2번 중에 6번을 선택하는 거지. 어떻게? 중복을 허용해서. 그러면 이게 OX, OXX, O냐, XO, XX, O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O하고 X가 나오는 순서도 중요하잖아. 그 암호는. 그러니까 이런 게 중복순이야. 이런. 모스보. 아, 모스보 나 아는데. 뭐였더라? 어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거 생각 안 나. 이런 씨. 아무튼. 알겠나? 그래서 그런 암호 신호 같은 게 중복순위.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엠파이어의 계산법은 뭐가 되냐면 n의 r제곱입니다. n의 r제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OX 내가 선택지가 몇 개 있었어? 2개. 근데 그걸 몇 번 선택했지? 6번. 그래서 2의 6제곱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기가 여기도 선택, 여기도 선택, 여기도 선택, 여기도 선택, 여기도 선택, 여기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각각 여기에 O하고 X 2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O하고 X 2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O하고 X 2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전부 다 2가지가 들어가겠죠. 연이어 선택을 하니까 얘네가 다 곱해지겠죠? 그래서 2의 6제곱이 나옵니다. 알겠나? 근데 선생님이 중복순열을 좀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중복순열로 계산하면 더 어려워. 그냥 세는 거야 얘는. 나중에 구분 안 할 거야. 나중에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이렇게 세지 이걸 2파이 6으로 써서 2의 6제곱이야 이렇게 설명 안 해. 알겠니? 그래서 중복순열은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문제 풀면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핵심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기다려봐. 아주 좋은 학습 자료를 가지고 왔지. 자, 하얀색이 있고요. 빨간색이 있고요. 파란색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1년을 나열한다고 했을 때 누가 앞에 나오냐 순서가 중요하지. 내가 몇 개를 1년을 나열해요? 3개를 1년을 나열하지. 그럼 얼마야? 3팩. 경우의 수가. 요 3개를 1년을 나열하는 게 3팩이겠지.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 흰색을 넣었어. 흰색을. 여기 딱 때마침 여기 흰색인데 약간 좀 구분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 흰색은 어때?
똑같은 애들이지. 네. 똑같은 애들이지. 그러면 여기 내가 여기 본의 아니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가까이서 봤을 때 요렇게 둔 거랑 요렇게 둔 거랑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멀리에서 봐가지고 요게 안 보여. 그럼 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있는 거랑 요렇게 있는 거랑 구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같은 것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 네 개를 나열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네 개를 나열하니까 뭐가 돼야 돼? 4팩이 돼야 되지. 4팩이지, 네 개를 나열하니까. 근데 이 하얀색 두 개는 지들끼리 구분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봐봐. 이거 두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봐봐. 이렇게 있다고 쳐봐. 어? 얘가 앞에 있는 거랑 얘가 뒤에 있는 거라고 쳐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너네 보일까? 이렇게 하면 둘이 다른 거지. 이렇게 따져서 4팩이잖아. 근데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안 칠해져 있잖아. 이렇게. 다른 걸로 세서 4팩인데 얘를 둘을 나열하는 것만큼은 어떻게 나와? 똑같이 나오지.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오늘? 똑같이 나오는 거는 나눠주라 그랬죠. 그치?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이 4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원래는 4팩이지. 네. 근데 같은 것이 있는 두 개를 나열하는 것만큼은 똑같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같은 것이 들어간 개수만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설명이 그거예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괜히 갖고 왔나? 갖고 온 것에 비해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 열심히 신나서 갖고 왔더니 교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봐봐.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이야. 맞아? 근데 만약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어찌됐건 5개잖아. 그러니까 5팩이야. 네. 근데 A가 몇 개가 같아? 2개. 2개가 같아. 그러니까 2개 같은 것만큼 나열해준다. 2팩. 근데 만약에 A, B, B, B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얘도 5개잖아. 그럼 5팩이야. 근데 A가 몇 개 있어? 같은 게 2개. B는 몇 개가 같아? 같은 게 3개. 그래서 2팩, 3팩으로 나누게.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같은 것은 이렇게 같은 것의 개수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알았나? 됐어요? 이해가요? 그리고 요 같은 것이 있는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너네 이미 했었지. 기억나요? 이거야 이거.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A에서 B로 가려면 괄호를 몇 번 가야 돼요? 괄호를. 하나, 둘, 셋, 4번 가야 되지. 세로는 몇 번 가야 돼요? 2번. 하나, 2번 가야 되지. 그치?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A 4개랑 B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했어? 선생님이랑 할 때 1 이렇게 셌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단순 루트는 요걸 이용해서 총 6개를 나열하는데 그중 가로가 4개가 똑같고 세로 2개가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왜냐? 우리 가다 중간에 길이 끊기거든. 그럼 이렇게 셀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나중에 알려줄 건데 얘를 이렇게 해도 셀 수 있다? 봐봐. 어떻게 해도 셀 수 있냐면 내가 A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있다고 쳐봐. 이 가운데 길이 없다고 쳐봐. 맞아? 그러면 경우의 수를 셀 때 어떻게 세? 하나, 둘. 이게 초등학생이 세는 방식이잖아. 그지? 근데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몇 개를 선택하면 하나를 선택했어. 얘를 선택했어. 그럼 루트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야. 내가 만약에 여기를 선택했어. 그럼 루트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야. 이렇게 선택하기도 해요. 알겠나? 근데 이런 거는 선생님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고생 많았고, 자, 문제를 몇 문제 풀어봅시다. 대표 문제 1번입니다. 페이지 7쪽에 나와요. 드디어 1번을 푸네요. 한국인을 포함한, 자, 한국인을 포함한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7명 중에서 한국인을 포함하여 몇 명을 5명을 원탁에 앉힌대요. 자, 그러면 어찌됐건 7명이 있으니까 5명을 원탁에 앉힌다고 했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7명 중에서 5명을 출연해야 되지. 근데 뭐라고 그랬어? 한국인을 포함하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7명 중에 5명을 뽑는 건데 한국인 뽑아놨잖아. 그러면 6명 중에 4명만 뽑으면 되겠지. 6명 중에 4명만 뽑으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제 몇 명이 있는 거야? 한국인이랑 4명 뽑아온 거랑 해서 5명이 있는 거지? 맞아? 근데 그 5명을 어디에 앉힌대? 원탁에 앉힌대. 5명을 원탁에 앉히면 원래는 5팩이잖아. 근데 원탁은 하나 준다 그랬지? 그럼 어떻게 돼요?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5-1팩 4팩이 되는 거지. 됐어요? 1번과 2번은 연달아 일어나는 거죠? 사람을 정해서 앉히는 게 연달아 일어나죠? 그 둘이 뭐 해줘야 돼요? 곱해줘야겠죠. 자, 6C4는 6C2로 바꿀 수 있고 6C2는 6 곱하기 5, 2 곱하기 1, 약분하면 3이니까 15가 되는 거고요.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4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5 곱하기 24가 되는 거고요. 계산해 보세요. 360이 나올 겁니다. 됐나? 자, 05번. 5쌍의 부부가 원탁에 앉는데요. 원탁에 앉는데 어떻게 앉는데? 이웃. 어디? 부부끼리 이웃하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으면 부부 이웃하게, 부부 이웃하게, 부부 이웃하게, 부부 이웃하게, 부부 이웃하게 앉는데요. 맞아요? 그럼 일단은 뭘까요? 5쌍, 예를 들어서 A 커플, B 커플, C 커플, D 커플, E 커플이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이 5커플을 원탁에 앉혀야 되지. 근데 원탁에 앉히면 원순열이잖아. 그럼 뭘까요? 일단은 5-1 팩토리얼이지. 5커플을 원탁에 앉히는 거지. 맞아? 그럼 5커플을 원탁에 앉혔어. 여기 앉기로 했어. 자, 그러면 여기 커플에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겠지. 근데 남편하고 부인이 얘네들이 자리를 뭐 할 수 있니? 바꿀 수 있어. 근데 여기도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여기도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여기도 자리를 바꿀 수 있고 여기도 자리를 바꿀 수 있지. 그게 몇 가지일까?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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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가 나오겠죠. 됐나요? 맞아? 그래서 정답은 4팩, 얘는 2의 5제곱 32. 그래서 24 곱하기 32가 나오고 768이 답이랍니다. 숫자 왜 이렇게 풀려? 알겠습니까? 이웃하면 저렇게 묶어서 하죠? 맞나? 됐어요? 근데 자리를 바꾸는데 왜? 2가지죠. 그래서 아니에요. 자리 바꾸면 2가지잖아. 안해. 근데 커플이 5개가 있으니까 A, B, C, D, E까지 5커플이 있으니까 네. 2의 5제곱이 32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9번 이거 별표. 이거 색칠하는 거 중요해 얘들아. 색칠하는 거. 이거는 선생님이랑 몇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이게 처음에는 쉬운데 함정이 있어. 함정이. 그래서 그 함정을 꼭 알아야 돼. 이게 너네가 이것 때랑 달라. 요 함정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있었거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함수도 배우고 얘네도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단원도 있잖아. 근데 지금은 단원 자체가 확률과 통계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확률과 통계에서만 문제가 내기 때문에 요 함정은 출제율이 더 높지. 얘네만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색칠하는 거는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9번입니다. 9번. 자, 원이 있는데 그 안에 원이 또 있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거죠. 자, 6개 영역이야. 왜 6개인지 알겠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 6. 그래서 색을 칠할 거야. 맞아? 모두 칠하는 경우의 수는 잘 봐요. 일단 색을 칠할 때는 자, 이 문제 잘 봐. 이거 니네가 느낌을 알아야 돼. 일단 색을 칠할 때는 가운데 있는 녀석처럼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녀석이랑 색을 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운데 녀석의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6가지겠지. 맞아? 그러면 나머지 색을 이제 순차적으로 칠할 거거든. 자, 얘는 몇 가지일까? 5가지지. 왜냐하면 여기 칠한 색을 피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몇 가지일까? 4가지지. 왜냐하면 얘를 피할 테니까. 얘가 몇 가지일까요? 4가지야. 얘랑 얘만 피하면 돼. 네. 잠깐만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 안 된다. 3가지다. 모두 사용이다. 얘는. 아, 얘는 모두 사용이야. 얘는 아니야. 모두 사용이야. 그럼 3가지야. 아예 쓰면 안 돼. 그 얘는 몇 가지? 얘는 몇 가지? 1가지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봐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얘가 지금 원 모양이잖아. 뭐예요? 돌아가자. 그래서 잘 봐. 가운데는 돌아가는 것에 영향을 안 받지. 그래서 6가지가 맞아. 근데 여기 나머지 색칠한 거 봐봐. 5, 4, 3, 2, 1이지. 이게 뭐죠? 요 나머지 색칠한 게 뭐랑 똑같아요?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랑 똑같지. 근데 선생님 뭐하라고? 이건 원판이니까 돌아가죠. 뭘까요 그러면? 가운데가 6가지고 나머지가 뭘까요? 5개를 둘레에 칠하는데 둘레는 돌아간다고. 그렇지. 5-1. 이렇게 함정이 있다. 알겠나? 이해가요? 그러면 얘랑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연달아 일어난다 볼 수 있죠? 그럼 얘는 곱해요. 이렇게 답이 돼. 됐어요? 12번 한번 볼게요. 12번. 몇 각형이냐? 아. 풀고는 싶은데 미안합니다. 손으로 그려서. 자, 색이 총 몇 개가 있어요? 16가지 반찬이 있죠. 그러면 일단은 뭐 할까요? 안에 담기는 반찬이 있고 밖에 담기는 반찬이 있겠지. 네. 안에부터 담을게요. 그럼 선생님이 안에 담을 8가지 반찬을 골라봅시다. 그럼 그게 뭘까요? 16C 8이겠지. 안에 담을 8개. 됐어? 그죠? 네. 맞아? 네. 자, 그런데 봐봐. 그럼 이제 8개를 골랐지. 그럼 고른 걸 여기다 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원은 아니지만 원처럼 똑같이 돌아가잖아. 그럼 원순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8개를 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8-1팩이 되는 거지. 그지?
이해가요? 돌아가니까요. 돌아가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남았어? 반찬 몇 개 남았어? 8개 남았지. 16개 있었는데 8개 안에 담았잖아. 그럼 반찬 8개 남았지. 근데 이 반찬을 겉에다 담을 거지. 근데 또 원순열이지 원래는. 근데 선생님이 원순열 몇 번 계산한다고? 한 번 여기서 계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반찬 닫고 앞점 꽂는 거야. 더 이상 안 돌아가. 그럼 나머지 8개는 뭘까요? 8팩. 요거 이해가요? 여기는 왜 8-1팩이야? 돌아가니까. 여기는 왜 8팩이야? 원수를 한번 계산했잖아. 또 계산하. 그러면 16C 8, 8팩, 7팩. 몇 번이 답이에요? 3번이 답인 거지. 반찬 이야기. 계산은 못하죠. 알겠나? 네. 네.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이 입체도형, 이거 지워도 돼요? 입체도형인데요. 거기다 왔다가 좀만 힘내자. 낮출까요? 낮춰? 높여달라고? 지금 최대치인데? 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육각형. 이렇게 있죠. 아, 미안합니다. 소스 너무 재질이요. 미안합니다. 내가 어차피 설명할 건 요거 하나니까. 바닥면을 칠해야겠죠. 바닥면. 색이 몇 개 있는데? 7개. 그러면 바닥면을 칠하는 게 7C1이죠. 네. 그러면 이제 색이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지. 네. 6개를 칠해야 되지. 근데 이거 어때? 돌아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7개 남았고 6개 남았거든? 근데 6개가 돌아가. 그럼 뭐가 돼야 돼? 그치. 6-1. 얘가 동시에 7 곱하기 5팩 840. 됐나? 됐어? 됐어요? 자 14번 보세요. 14번. 자, 삼각 뿔대래요. 5개 색이 있대요. 그러면 위에 색 칠해야 되지. 5개 중에 하나. 그죠? 아래 색 칠해야 되지. 4개 중에 하나. 맞아요? 옆에 색 칠하지. 근데 이거 삼각형 어때요? 옆면이 모두 합동이래. 나 이거 아무 삼각형도 아닌 줄 알았는데 옆면이 합동이래. 그럼 위아래가 무슨 삼각형일까요? 정삼각형. 그러면 이건 내 손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얘도 그렇게 대칭돼 보이진 않는데 얘가 정삼각형인 거야. 그러면 얘가 또 돌아가면 같은 거야. 색이 몇 개 남아있어? 3개 남아있지. 근데 이 3개를 옆에다 칠할 건데 얘가 돌아가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옆면을 칠하는 경우의 수가 2팩, 3-2팩이 돼. 그럼 답은 뭐가 될까요? 5C는 5잖아. 5 곱하기 4 곱하기 2팩 42. 됐어요. 자, 우리 요거 마지막 16번까지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이에요. 요거 직사각형이나 밑에 정사각형이나 뭐 이런 모양 나오는데 요거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이거 이해해서 하면 공식 안 외워도 돼요. 알겠나? 잘 봐.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똑같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나눠주라 그랬잖아. 그러면 다시 다르게 나오는 애들은 곱해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원은 아니지. 원은 아니지.
하지만 원순열처럼 계산을 하는 거야. 10개지. 10개잖아. 네. 근데 원순열처럼 계산하니까 얼마야? 10 빼기 1 빼기. 자, 10개가 1, 2, 자, 1, 2, 3, 4, 5, 6, 7, 8, 9, 10으로 가는 거랑 여기서 1이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10으로 가는 거랑 같아 달라? 다르지.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도 다르지.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도 다르지. 마지막으로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도 다르지. 하지만 여기서 1, 2, 3, 4는 똑같지. 왜냐? 이게 대칭되니까. 여기서 1로 시작하는 건 얘를 돌려버리면 똑같아지고. 그러면 몇 개가 다르게 나왔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5를 곱하는 거야. 다르게 나온 것만큼 곱해주면 돼요. 원순열 계산하시고 다르게 나온 것만큼. 자, 다시 한번.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2개씩 들어가 있어. 그럼 원순열 계산하니까 8개야. 원순열 계산하니까 얼마야? 8-1팩이지. 자, 그러면 어디가 같아?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랑 여기서 시작하는 건 다르지. 네. 근데 여기서 시작하는 건 어때? 돌아가면 되잖아. 같지? 그럼 얘는 몇 개가 다른 거야? 2개가 다른 거지. 네. 그러니까 2팩. 아, 2. 다른 거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 3개씩 들어가. 자, 혜림아 마지막. 9개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혜림아? 원순열을 해야 돼. 9-1팩을. 근데 1, 2, 3, 4, 5, 6, 7, 8, 9라고 했을 때 1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랑 여기서 시작하는 거랑 여기서 시작하는 건 다르지. 근데 1이 여기서 시작하는 건 1, 2, 3, 4 이렇게 하는 건 얘가 이쪽으로 돌아온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다른 게 몇 개 나온 거야? 3개 나왔지? 이렇게 하는 거야. 곱하기 3. 알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대칭 문제는 요 3가지 사례만 아시면 아마 나머지 푸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 20번까지 10쪽에 20번까지 숙제를 풀어올 수 있도록 해봅니다. 이거 확률과 통계는요 오래 안 걸려요. 이거 문제 푸는데 오래 안 걸려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꼭 풀어보세요. 오래 안 걸려요. 알았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